네, 우리 경제는 요즘 그야말로 내후외환입니다. 나라 안에서는 계엄과 탄핵이 불러온 소비 침체가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게 계속되고 있다면 나라 밖에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마이웨이 관세 정책이 우리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데요. 사실 트럼프발 관세 정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미국 내부에도 상당한 충격과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월요일 경제포커스, 오늘은 관세 전쟁 어디까지 전개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탄핵 관련 뉴스 빼면 나머지는 온통 트럼프발 관세 전쟁 뉴스인데요. 네. 예, 오늘 약간 우리 증시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근데 관세 종류가 많더라고요. 보편 관세다, 상호 관세다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 용어부터 좀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살면서 관세 내본 적 있으세요? 저는 관세 개인이 관세를 내려면 해외 여행할 때 그 한도 이상의 물건을 사오면 자진 신고하면 이제 그때 내는 정도가 관세고 거의 낼 일이 없는 관세입니다. 그쵸. 세금입니다. 실제로 어느 나라든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고요. 어느 나라든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이런 게 이제 메인인 세금인 건데 아주 작은 관세라는 세금이 지금 미국 전체를 흔들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용어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보편 관세, 상호 관세, 그리고 품목별 관세. 이 세 가지가 계속 혼용되고 있어서 듣는 분들 헷갈리실 텐데 다 다른 겁니다. 일종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삼중의 관세, 그러니까 삼겹살처럼 삼겹의 관세를 이제 때리겠다는 건데 보편 관세는 말 그대로 보편, 어느 나라든 어느 물건이든 무조건 붙이는 관세. 이거는 지난주 토요일 4월 5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10%입니다. 미국으로 들어가는 어느 나라 제품이든 어느 물건이든 약간 예외는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10%가 지금보다 관세가 더 붙습니다. 그리고 상호 관세는 보편 관세 외에 미국이 볼 때, 정확하게는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 이 60개 나라는 정말 나쁜 나라야. 왜 나쁜 나라?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흑자를 벌어가는 나쁜 나라야. 당연히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60개국을 딱 집었고 그 60개국에 대해서 따로 세금을 매깁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 많이 나쁜 나라는 세금을 관세를 많이 매기고요. 베트남 같은 데가 마이너스 49%인데 우리나라는 25%고요. 그런 식으로 나라별로 60개국에 따로 매기는 관세입니다. 품목별 관세는 나라별이 아니라 품목별로 매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25%, 철강은 25%, 알루미늄은 10%. 이거 이미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반도체는 몇 퍼센트, 의약품은 몇 퍼센트 이런 것들을 매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적용되고 다만 이 세 가지를 다 더하는 건 아니고 현재 미국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이 반도체를 미국에 수출할 때 자, 기본적으로 보편 관세 10이 있고요. 한국에 적용되는 상호 관세 25가 있고요. 반도체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만약에 반도체가 20으로 정해진다면 그중에 가장 높은 거를 매깁니다. 25. 만약에 반도체가 35라면 가장 높은 35가 되는 거죠. 다행히 다 더하는 게 아니라서 조금 다행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에 내지 않던 관세라는 세금을 앞으로는 엄청나게 내야만 미국 시장에 상품을 팔 수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게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편 관세 10%는 지난 주말인 4월 5일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거죠. 이미 시행됐고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부담은 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마치 비유하면 요즘은 체벌은 없습니다만 저희 학교 다닐 때 체벌이 있었는데 전부 다 종아리 한 대씩 똑같이 맞으면 좀 기분 덜 나쁜 거잖아요. 근데 누구는 종아리 한 대 맞고 누구는 10대 맞으면 그때부터는 차별적인 느낌이 드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한국 화장품이 미국에 팔릴 때도 10% 관세를 맞고 들어가고 일본 화장품도 10% 관세를 맞고 들어가고 프랑스 화장품도 10% 관세를 맞고 들어가고 다 마찬가지라면 다 똑같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경쟁력이 어디가 약해지고 강해지고는 없어요. 다만 미국 소비자만 돈을 더 쓰게 될 뿐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처럼 미국에 수출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신경 쓰이는 관세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보편 관세에 더해서 추가로 붙는 이 상호 관세 그리고 품목별 관세 이게 걱정인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우리나라 거의 최대 수출처니까 중국과 1, 2위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상품이 미국의 시장에 가서 다른 나라 경쟁, 예를 들어서 일본 상품이라든지
중국 상품이라든지 더 비싸지는 게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상호 관세는 25%로 정해졌어요. 중국은 34%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국은 우리보다 더 불리해지는 거고 네. 일본은 24%, 우리보다 1% 유리합니다. 대만, 우리랑 가장 반도체로 경쟁하는 대만은 32%를 맞습니다. 우리가 7% 유리하죠. 상대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와 주요 경쟁하는 일본, 중국, 대만 이런 것과 얼추 비슷한데 하나씩 따지자면 일본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불리하고요. 대만이나 중국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뭐 은혜를 입었다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뭐 그런 숫자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별로 상호 관세와 관세율이 지금 다 다른 거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산출한 근거가 뭐예요? 이게 이제 놀라운 대목인데 사실 나라별로 지금 이 관세가 적용되는 게 186개국이거든요. 그다음에 품목이라는 게 미국에 들어가는 품목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186 곱하기 뭐 품목이 1000개라고만 해도 186만 가지의 경우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계산했지? 네. 어떻게 계산할 생각이지? 다들 엄청나게 궁금해했는데 굉장히 허탈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어떻게 네. 계산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는 한국에 25%의 관세율을 매긴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는 그 25%도 봐주는 거라는 입장이에요. 원래는 너희한테는 50%를 때려야 되는데 절반 깎아준 거야라는 입장이고요. 네. 참, 그 50%의 숫자가 어떻게 나온 네. 거냐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와 미국이 당연히 물건을 사고 팔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한국 물건을 50을 수입을 해왔고 아니요 100을 수입을 해왔고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물건을 50을 수출을 하면 자 미국은 한국 걸 100을 사왔고 자기네 걸 50을 파니까 네. 50이 적자잖아요. 네. 그게 다 관세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물건을 잘 만들어서 우리나라 물건의 가격이 싸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미국이 보는 모든 적자는 다 관세 때문이야. 이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한테는 그 50%의 세금을 때려야 하는데 참 미국이 인심 써서 내가 참 하야와 같은 마음으로 깎아주겠다. 그게 25%고요. 이번에 60개국의 상호 관세가 정해졌다고 했는데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중국은 68%의 관세를 때려야 하는데 그런 계산법으로 했을 때 34%를 때렸고 일본은 48%를 때려야 하는데 절반 깎아서 24%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 공식이 발표됐을 때 참 듣도 보도 못한 공식이었고 저희는 사실 뭐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대외 통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여러분에게 물어봤어요. 네. 이렇게 계산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들 좀 황당하다, 그러니까요. 허탈하다. 미국이 굉장히 어떤 고도의 복잡한 공식을 적용할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쓰다니 참 어이가 없다. 이런 반응이 많았고 네. 다만 이제 지금도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 발표한 숫자가 정말 이대로 가려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한번 겁줘 놓고 각 나라가 어떤 협상안 양보안을 가져오면 깎아주려는 것인지를 모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거칠고 황당하고 단순한 공식으로 나왔다는 것은 결국 이거는 겁주려는 용도 아니겠어? 결국은 한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어떤 협상안을 가져오면 깎아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정말 황당할 정도로 단순한 공식을 쓴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은 되는데 근데 어쨌든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초등학교 4학년도 계산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분수예요. 그래서 이런 걸 쓰고 있어서 많은 나라의 전문가들을 당황시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려운 건 품목별 관세잖아요. 예. 품목별 관세 우리가 이제 주로 수출하는 것들이 또 이 25%보다 더 높게 나오면 제일 높은 걸 그게 하는 적용되는 거니까 거죠. 네. 적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발표 안 된 게 많아요. 일단 우리나라 첫 번째 제일 가는 수출품은 다 아시겠지만 반도체인데 네. 아직 발표 안 됐어요. 네. 곧 발표하겠다고 했고 우리는 이제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두 번째 수출품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이미 발표됐습니다. 네. 25%. 그러니까 한국에 적용되는 관세율과 자동차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25%이기 때문에 한국산 자동차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25%의 관세를 맞고 미국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현대차가 4천만 원짜리였다면 25% 1,000만 원이 더 붙어서 미국 시장에서는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가격을 가지고 네. 다른 일본의 24%를 관세를 맞고 들어온 일본 자동차, 34%의 관세를 맞고 들어오는 중국 자동차, 그리고 관세가 전혀 없는 미국산 자동차와 이제 경쟁을 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 것인데
일본이나 중국은 거의 얼추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관세를 더 맞기 때문에 네. 자동차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약간 위안받는 측면은 있는데 이제 진짜 걱정은 네. 미국산 자동차죠. 미국산 자동차는 미국 스스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관세가 전혀 없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가 25% 더 비싸진 상태의 한국산 자동차가 관세가 전혀 없는 미국산 자동차와 경쟁을 해서 미국 시장에서 가격으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 싸움인데 당연히 수출이 줄면 줄었지. 우리 정부 입장에서 수출이 줄면 줄었지 늘어날 확률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우리나라의 2대 수출품의 수출이 어쨌든 마이너스로 간다는 것은 네. 우리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소식이고 자동차가 이 정도면 이제 반도체가 혹시라도 너무 세게 나오면 네. 너무너무 이제 걱정되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 안 좋고 정치적 리더십 부재 때문에 더 힘든데 더 힘들게 할 수 있고 반도체 품목별 관세는 언제 나오느냐. 사실 미국은 일정도 잘 안 알려져요. 네. 곧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곧이니까 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아닐까라고 현재 예측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완전 결정된 확정인 거야? 아니면 협상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는 거야? 그렇다는 발표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는 발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혁명적인 안을 가져오면 내가 깎아줄 수도 있어. 이런 발언도 하는가 하면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같이 일하는 뭐 상무장관, 재무장관은 깎아줄 일은 없다. 이런 식으로 약간 혼재되는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당장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나라가 먼저 협상에 들어갔을 때 협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면 우리도 이제 가늠할 수 있을 텐데 뭐 사실 우리도 빨리 협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뭐 대통령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협상안을 빨리 만들기도 어렵고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지금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렇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하고 싶어도 협상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가장 빨리 나선 나라가 있습니다. 베트남. 베트남은 49%의 관세를 맞기도 했고요. 베트남이 수출을 100을 할 때 미국으로 수출이 30이 돼요. 그러니까 베트남 입장에서 최대 수출처가 미국이어서 네. 49%의 관세를 그대로 만약에 안고 가면은 베트남 경제는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급한 나라 중에 하나가 베트남이고 발표되자마자 베트남 우리로 치면 대통령, 베트남 서기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최소한 한 달, 좀 길게는 3달 정도 관세 부과를 유예해달라. 대신 내가 협상안을 들고 가겠다라고 했고 협상안이 정확히 발표되지 않고 있지만 외신에서 전해지는 거 보면은 베트남이 현재 미국산 상품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 관세를 0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베트남이 미국산 주요한 무기나 비행기들을 많이 사주겠다. 그럴 테니 제발 이걸 유예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 그 전화 받고 확답은 안 했다고 해요. 한번 보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현재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1번 협상 타자가 베트남인데 만약에 베트남이 저렇게까지 해서 협상이 된다면은 우리도 이게 협상이 되는 숫자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미국의 최대한 성의를 발휘할 카드들을 마련해야 되는 거고 베트남이 저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깎아주면 이거 협상 안 되는 거구나. 그럼 이제 플랜 B, 플랜 C를 동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국을 위한 거라고 하는 건데 예. 그럼 미국 내 반응은 어때요? 일단 뭐 미국 주식시장의 반응이 미국 주식시장이 녹아내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오늘 증시도 뭐 현재 뭐 5%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아직 월요일이 아니어서 개장 안 했는데 네. 대신 미국 월요일 증시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선물도 또 5%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난주 이틀 내일까지 5% 빠지면 16, 7%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전례 없는 일이고 그럼 결국 미국도 반응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외신에 대해서 미국 외신에서 나온 여러 가지 평가 중에 가장 재밌는 한 구조를 제 기억나는 게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성공을 하려면 여러 세대에 걸친 경제학자, 여러 세대에 걸친 대기업 CEO, 여러 세대에 걸친 자영업자, 그리고 심지어 일부 백악관 직원들이 다 틀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맞아야 이게 미국을 위한 정책이다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미국도 대혼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너무나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고 네. 과연 이 숫자를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겁을 줘놓고 양보할 것인지 그건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에 대한 반감이 커질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래서 미국 외교가에서도 이런 걱정이 나와요. 지금 중국을 이기려면 미국 입장에서 동맹국들과 똘똘 뭉쳐서 네. 중국을 압박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관세는 미국 입장의 동맹에도 예외가 없거든요. 일본, 한국 다 똑같이 맞잖아요. 결국 미국에 대한 반감을 굉장히 키웠고 이 틈새를 중국이 파고들 거다. 중국이 야 우리가 잘해줄게 우리랑 친하자. 이 공간을 미국 스스로 열어줬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러느냐라는 걱정이 미국 외교가 안에 스스로 나오고 있고 미국 여당이 지금 공화당이잖아요. 공화당 안에서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 어제 우리 주말에 우리도 뭐 여러 가지 시위가 있었습니다만 미국도 엄청난 큰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시위의 제목은 트럼프는 국정에서 손 떼라라는 퇴진 시위였습니다. 경제포커스 김준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